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상습 체납, 의혹이 아닙니다. 이건 상습 체납했던 게 드러난 겁니다. 아파트 압류되고 45만 원의 그 세금을 재산세를 내지 않아서 얼마나 안 냈고 버텼으면 아파트가 압류가 될 정도였겠습니까? 그리고 자동차는 14차례나 압류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완납했다고 하는데, 이거 과태료나 세금 이런 부분을 체납할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에서는. 근데 그게 얼마나 많았으면 집이 한 차례 압류가 되고, 그리고 차량은 14차례 체납한 게 아니라 압류가 됐던 겁니다. 본인 명의 9차례, 배우자 명의 5차례. 자, 그런 사람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금 지명이 되고 곧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원재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일반인들이 과태료 고지서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 정해진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라는 게 붙습니다. 맞아요. 그 계속해서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가산금 내기 싫어서라도 빨리빨리 네. 납부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 아닌가요? 그리고 이게 한두 차례면은 이분이 교수 생활 하셨잖아요. 네.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느라 바빠갖고 신경 쓰지 못했나 보다 라고 넘어갈 수 있겠는데 14차례나 차량 압류가 있었다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나요? 아니, 의도적으로 했다? 그것도 그렇게 이해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네. 이런 일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분명히 잘못했다라는 네. 메시지를 내겠죠.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드러나 있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는 사람들이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야 할 사람이 이 정도의 준법 정신, 또 그 세금과 관련해서 과태료 관련해서 이런 그 정도의 과실이 있었다면 과연 적임자인가라는 의문은 분명히 갖게 될 겁니다. 아니, 운전을 하다 보면 때로는 마음이 급해서 혹은 과속 신호를 못 봐서 어떤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주차 위반을 피치 못해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받고 납부를 보통은 합니다. 그때. 근데 하지 않았다. 그것도 한두 차례가 아니고 엄청 많이 안 했다. 그래서 압류가 된 것만 14차례다. 본인 명의의 차량도 압류가 9차례나 됐고, 배우자 공동 명의의 차량도 5차례나 차량이 압류가 됐다. 양진희 변호사님, 압류라는 거 보통 쉽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한 차례 미납이라고 해서 바로 압류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네. 수차례 고지를 하고 가산금도 붙이고 내라고 독촉을 했지만 피치 못하는, 정말 이 사람이 낼 생각이 없구나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낼 생각이 없다고 판단을 들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상의 그런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그것을 해석해 보자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뭔가 강제적인 조치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이 세금을 추징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이제 저런 적극적인 조치로서 압류라든지 이런 네.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제 준법 정신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내 차량이나 집이 압류된다라는 것은 생각만 해도 굉장히 좀 공포스럽다라든지 상상하지 못하죠. 정말 경각심이 드는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9차례, 배우자 공동명의까지 합치면 14차례에다가 집까지, 그것도 45만 원으로 압류가 된 겁니다. 네. 그것을 고려한다면 세금 납부라든지 어떠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그러한 행정 처분들을 너무 가볍게 보는 그러한 이 생각이 반영된 행동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 공정거래위원장의 자리가 준법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본인이 어쨌든 판단을 내려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손댈 수 있는 자리인데 네. 본인이 저러한 45만 원, 과태료, 단순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키지 못했다라는 점이 좀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강제 행정 처분 자체를 굉장히 무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이 공정거래를 관리 감독하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간다?
납득이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은 국세청장과 더불어 별칭이 늘 따라다닙니다. 저승사자, 재계의 저승사자죠. 맞아요. 거기 한번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받는다거나 국세청 조사국에 이 조사를 받으면은 참 대기업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그 추징이 나오는 거 우리가 왕왕 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저승사자의 이른바 공인의식이 저렇게 철저하게 결여된 분이 임명을 한다. 이거는 정말 인사 시스템에 이 구멍이 나도 대단한 인사 시스템 자체가 존재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 가능할 정도로 저는 지금 이재명 정권의 인사 시스템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정도면은요, 이게 공인의식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 부적응자 아닌가 싶은 생각이 개인의 들 정도입니다. 의견입니다. 네. 예, 그 정도로 저렇게 수십 차례 압류, 이거는 건전한 그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저도 상당히 그 놀랬습니다. 물론 뭐 조금 전에는 제 개인 생각으로 어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은 네. 아무튼 적절하지 않은 인사임에는 분명하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부분도 체납이 얼마나 굉장히 많습니다. 7년간 5차례나 늑장 납부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종합소득세 늑장 납부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2018년에 188만 원, 2019년에 259만 원, 2020년에 210만 원, 최대 1년 6개월 늦게 납부한 것이 드러났고요. 2023년에는 406만 원, 지난해 2024년에는 183만 원을 늑장 납부했습니다. 올해 6월 이후에 납부했다고 합니다. 총 5차례. 7년 동안 5차례, 금액은 1,200여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희 평론가님, 공정거래위원장과 상습 체납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심각한 문제인 게요. 그 위반은 실수로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모르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강제 처분이 이루어졌는데 그 강제 처분을 따르지 않는다. 네. 이거는 진짜 준법 정신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고 반제도 반법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도 네. 뭐라고 얘기하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잘못한 것을 알았는데도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데 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반을 한 사실보다는 위반 이후에 처분에 제대로 따르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좀 심각해 보이고 네. 공정위원장으로서 자질이 있는 건가 청문회 때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습 체납과 관련된 어떤 논란이 벌어지자 주병기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쁜 일정 때문에 기한을 놓치거나 세금 신고가 미숙해서 실수가 있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자, 이분이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입장을 내놨다? 납부 기한을 놓쳤거나 신고에 미숙했다? 너무 바빴다? 이것 또한 좀 납득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정원혜 대변인님?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면요. 네. 그 공정거래 위반과 관련해서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여기에 과태료, 벌금 기업들에 엄청나게 매기게 돼요. 네. 그럼 이분 입장에서 보면 과태료, 벌금 납부 대상이 된 기업들이 이렇게 납부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좀 늦었으니까 여기 기업들이 바쁜가 보다. 네. 이렇게 이해하고 말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 세금 신고나 이런 것들은요, 국세청에서 알아서 다 해줍니다. 네. 종합부동산세요? 그냥 그 세무 고지서가 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라고. 특별히 자기가 신고할 내역도 없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뭐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이런 것들을 내지 않았다라는 그 사과 또 변명, 이것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 있겠는가? 저는 그 설득력 거의 없다고 봅니다. 주차 위반 과태료나 지방세 이런 것들 뭐 이제 고지서가 날아오면 거기에 계좌번호 다 적혀 있고요.
그 계좌번호로 그냥 핸드폰으로 이렇게 뚝딱뚝딱 하면은 바로 다 보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얼마나 바빴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수차례가 되고 그게 한두 차례가 아니라 압류가 14차례 들어올 정도로 차량의 경우에는 그만큼 엄청 많이, 그러니까 양지민 변호사의 설명대로라면 낼 의지가 없었을 때 행정처분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희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걸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세제 쪽은 오래 다뤘잖아요. 네, 그럼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종합소득세는 신고 의무가 있는 세목입니다. 네. 근데 그것을 5차례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상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국세청에서는 그 조세범 처벌법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탈세나 체납은 범죄가 아닌데 그걸 범죄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상습적이거나 악질적이거나 이러면은 그리고 규모가 굉장히 크거나 네. 이러면은 조세범이 되는데 저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해야 되는 정도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법으로도 재단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네네. 거죠? 양진 변호사님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습적이고 고의를 가지고 내가 세금을 탈루하겠다라고 본다면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종합소득세를 5차례 정도 연체를 했고 그리고 이것이 1년 6개월가량 늦게 된 경우도 있고 본인이 인정하기로도 제대로 신고를 못했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뭐 한 차례 신고도 금액이 크다면 문제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은 작더라도 5차례에 걸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얘기해드렸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이 주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또 무슨 얘기를 할지 그리고 그 날이 될 때까지 또 다른 또 논란이나 의혹은 더 불거지진 않을지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에 대한 한 패널의 발언이 있었는데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긍정평가가 48.3%, 부정평가가 48.8%. 그러니까 긍정평가가 이 뉴스토마토가 의뢰하고 미디어토마토가 조사한 무선 ARS 100% 조사 방법으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긍정이 48.3%, 부정이 48.8%라는 부분 정리해서 보여드렸습니다.